안녕하세요. 2020 학생 창업 유망팀 300 기초 창업 교육의 스타트업 팀 빌딩 강의를 맡은 박정배입니다. 이번 강의는 크게 4개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팀과 개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팀 빌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업가 멤버를 발굴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팀의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스타트업 팀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팀이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이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타트업에게 팀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팀과 개인의 차이가 왜 비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스타트업은 데스밸리로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스타트업은 흔히 죽음의 계곡으로 들어선 여행자들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지는 것 이전에 아예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쓰러져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개인의 힘과 팀의 힘을 비교해 보자면, 한 사람이 10시간을 해야 할 일을 5명이 한다면 2시간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이 5명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어떻게 일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이 일을 2시간보다 더 빨리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늦은 시간에 아예 끝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하는 데 있어서 팀워크의 차이에서 우리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팀워크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모니, 파트너십, 시너지, 유니티, 얼라이언스, 이런 좋은 단어들도 많이 나오지만 디보스, 허트, 인저리,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도 나오게 합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팀 내에서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그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고, 팀 내에서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데스밸리를 함께 건너갈 동료들을 찾아야 될 텐데요. 흔히 우리가 동료, 팀워크 하게 되면 가장 좋은 팀워크는 우리가 학교에 들어오기 이전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같이 장난을 치면서 놀았던 친구들이 가장 좋은 팀워크라고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소한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비교를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팀을 깨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비즈니스란 관계에서 팀워크는 단순히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만은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개인의 욕심이 반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동료들을 어떻게 찾아서 팀을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팀 빌딩에 있어서 이 팀 멤버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좋은 구성원을 찾아서 팀을 꾸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지 같은 과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같은 팀을 만들어야 된다. 이 친구와 내가 여태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버릴 수 없다.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비즈니스, 스타트업이라는 관계에 있어서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구성원을 찾아야 됩니다. 좋은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팀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멤버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팀의 구성원들은 단순히 그런 비즈니스적 관계에서 핵심 자원의 일부로서만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같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위해서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의 관계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예, 제가 지금 화면에 팀 비전 캔버스라고 하는 팀 빌딩을 위한 워크시트를 띄워놨는데요.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는 이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팀을 만들어서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경진대회가 끝날 때까지 이 팀을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회사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일정 수준, 흔히 말해서 20억, 100억 이런 매출 목표를 이룰 때까지 이 팀이 정말 열심히 달릴 것인가, 아니면 코스닥이나 코스피처럼 상장을 할 때까지 우리가 이 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인가, 해외 진출을 할 것인가, 이런 이 팀이 존속하는 이유, 목표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설정하고 방향을 수정하고 팀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리더를 우리가 같은 버스를 타고 있는
이 버스 안에서 드라이버라고 지칭을 해보겠습니다. 이 드라이버는 우리가 나아가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 위에 어떠한 위험이 존재하는지, 이 길이 정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맞는 것인지, 어떤 길이 더 넓은 길인지, 어떤 길이 더 빠른 길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업에서는 의사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드라이버들은, 리더들은 이 조직 내에서 이러한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이버가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까요? 그거는 이 팀이 갖고 있는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이 팀이 어떠한 밸류를 창출해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리더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버스를 같이 타고 여행을 하는 팀 멤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멤버들의 역량과 하는 일들이 이 드라이버에게 어떠한 정보를 주고 어떠한 액션을, 피드백을 주는지에 따라서 이 리더가 생각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기준들은 크게 틀려질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러한 여정에는 우리가 이 여정,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전체 과정 중에서 어떠한 에너지 소스들이 필요한지, 이걸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키 리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리소스들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만약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한다면 어떠한 동료들과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어떤 길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면서 이 캔버스를 작성해 보신다면 팀빌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멤버들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역할, 할 일,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팀 멤버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구 조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같이 나아가야 될 우리 팀의 구성원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해 보았는지, 아니면 유사한 형태의 팀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팀 프로젝트들은 과연 어떠한 성과들을 만들고 끝났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 경험도 중요하지만 프로젝트의 결과까지 같이 참여했느냐, 참여하다가 중간에 이탈했느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들, 경영적인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이나 경험을 그 멤버들이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구성원들이 이 팀을 이끌고 있는 리더, 드라이버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술적인, 경영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팀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멤버들이 있다 그러면 이 팀은 결과에 다가가지 못하고 중간에 깨지거나 다른 이유들 때문에 해체되는 이러한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담당하는 일과 관련해서 팀 리더와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요. 잘 모르는 친구들이라면, 추천을 받은 친구들이라면, 아니면 우리가 해커톤과 같은 캠프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팀을 만든다면 그 친구의 행동과 말들을 관찰함으로 인해서 사소한 것들에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라면 팀 멤버로서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한 사람이 10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5사람이 2시간보다 더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겨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사소통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팀 빌딩에서 유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주로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멤버에게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팀 리더들은 팀이 갖고 있는 공통의 목표, 비전을 팀원들과 공유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이해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물론이거니와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의 결과가 다른 구성원의 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다른 구성원들이 해놓은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팀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서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프로젝트를 이끌다 보면 리더가 전체 프로젝트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부 관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면 개발, 마케팅이면 마케팅, 아니면 고객 개발이면 고객 개발과 같은 이 팀 전체 프로젝트 내에서의 세부 단위 프로젝트가 아마 구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부 단위 프로젝트별로도 리더가 따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보면 CEO 밑에 임원들이 있고 임원들 밑에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이런 직급 체계가 있어서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처럼 조그만 스타트업 팀 프로젝터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각각 맡고 있는 세부 단위의 프로젝트가 개별 개인 단위가 아니라면 조그만 두세 명의 팀이라도 구성이 돼 있다면 그 두세 명의 조직 단위에서도 소규모의 프로젝트 리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구성원, 모든 구성 단위 간의 의사소통과 토론, 그리고 리더가 또는 팀원들에게 서로 상호 자유롭게 제안을 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야 팀 내에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팀 내에서는 주기적인 정보의 공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는 단위별로 한 번, 중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주기적으로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서 조직 내의 리소스를 극대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팀 커뮤니케이션의 자리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러한 활동의 장애 역할을 해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크게 구분하면 스트레스, 압박감, 분노, 불만, 갈등 이렇게 5가지 요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애 요소들은 누가 일으키는지, 어떤 부분에서 장애 요소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러한 장애 요소들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리더는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개발 기간의 압박감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팀원들과의 갈등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러한 스트레스가 압박감이 그 팀원에게 불만이나 분노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초기에 발견해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스트레스나 압박감이 스트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팀 내에 불만과 분노 또는 갈등의 형태까지 확장이 되다 보면 이 프로젝트 팀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항상 누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러한 장애 요소들을 만들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관리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팀 조직을 어떻게 역량을 극대화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의 역량은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에 달려있다라고 제가 슬라이드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팀의 리더와 멤버 간의 소통, 그리고 팀워크를 관리하는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온 내용들과 어느 정도는 중복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팀 내의 지식과 정보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기적으로 이러한 팀 내의 정보를 듣고 반응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왜 그러한 것들이 불만인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는 요인들을 사전에 없앨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기적인 정보의 교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기적인 정보의 교환은 결국 팀원 상호 간의 성격이라든지 일하는 스타일이라든지 그 사람이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일을 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쉽고 빠르게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적임자에게 업무를 할당해야 한다고 하는데 단지 얘가 이거를 잘할 것 같아서 얘가 전공이 이거니까 이걸 하면 잘할 거야. 이런 것들보다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그 팀원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더 시너지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수시로 이 업무의 적임자를 변경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그 팀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완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경직된 사고방식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팀 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계된 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정 부분은 만약에 외주 용역을 맡겼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외주 용역을 하는 업체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팀원들의 친구, 팀원들의 파트너, 팀원들의 가족 이러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 팀의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만약에 한 팀원이 너무 열심히 팀 프로젝트를 해서 집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집에서 싫어해요. 부모님이 싫어해서 너 당장 그 프로젝트에서 빠져, 그만둬 라고 한다라면 이 프로젝트의 진행에 있어서 우리가 네거티브한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대학생 창업 동아리에서는 이런 것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당한 수준에서 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나쁜 작용을 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팀원들이 도와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팀 구성원 모두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하는데 이 규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무엇을 하기로 했으면 그걸 그 시간 안에 끝내는 것도 규칙이지만 상호 간에 부르는 호칭, 태도 이런 모든 것들도 규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할 때 어떠한 내용들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 이 회의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행동, 말, 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말자. 이런 것들도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은 팀 리더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팀 빌딩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 팀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상호 간의 토론을 통해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리더뿐만이 아니라 팀 내 구성원 모두가 잘 준수하는 것이 이 팀이 끝까지 공동된 목표를 향해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 차이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 해결책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리더, 팀장이 되겠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회사의 대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회사는 그 대표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업무를 등한시하거나 다른 요인들 때문에 빨리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이 스톱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타트업 팀, 특히 대학생 창업팀처럼 정말 사회적 경험이 없는 팀들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공동된 목표를 위해서 행동을 하고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리더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을 하게 되면 그 리더의 개인적인 역량에만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알아본 것처럼 한 명이 10시간 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팀을 만들고 팀이 같은 방향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리더가 주관적인 의견대로 자기의 경험대로만 이 팀을 이끈다면 이 팀은 리더의 1인 기업의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리더들은 팀원들이 내는 아이디어는 무조건 부정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해결책들, 모든 아이디어들, 모든 제안들은 우리가 수평적인 수준에서 다 같이 검토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 여기에서 기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패는 항상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태도입니다. 한 번 실패했으면 그 실패에서 다시는 똑같은 이유 때문에 똑같은 부분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학습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실패에서 학습하기 위해서는 팀 내의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것인가? 이 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어떤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잘 기여하고 협력하는가? 어떤 팀원들은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여도 잘 못하고 협력도 잘 못하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팀 기여도 기준이라고 하는 측정 방법 하나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각각의 팀원들이 우리의 팀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정도, 그리고 이 팀 프로젝트 내에서 상호 간에 협력하는 정도,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것은 물리적인 기여도와 정신적인 기여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이고요. 팀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은 다른 팀원에 대한 태도와 협력에 대한 부분과 리더에 대한 태도와 협력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에 나오는 것처럼 팀 기여도와 팀 협력도를 우리가 두 가지, 앞서 두 가지 이 기여도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팀 기여도에 있어서의 뛰어난 정도를 5점 척도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이고요. 팀 협력에 있어서 그 팀원들이 나타내고 있는 성과 지표를 5점 척도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팀 기여도도 뛰어나고 팀 협력에도 뛰어나게 역할을 하는 팀원이라면 그 팀원은 9점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팀 기여도에는 뛰어난데 팀 협력은 양호한 편이에요. 또는 우리가 팀 기여도는 양호한 편인데 팀 협력이 잘 되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팀의 협력보다는 팀에 기여하는 것들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을 두기 때문에 팀 기여도가 뛰어난 친구들은 8점을 줄 수 있을 것이고 팀 기여도보다는 팀 협력도가 조금 더 뛰어난 친구는 7점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팀의 구성원들이 팀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팀원 상호 간에 기여를 하고 팀원 상호 간에 협력을 하는 부분을 측정을 했을 때에 점수를 부여를 했을 때에 그 팀원의 점수가 만약에 5점 이하라면 그 팀원은 우리 팀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전체 팀 프로젝트의 진행에서 도움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조금 매정하고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만든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이 처음에 약속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기여를 못하고 방해가 되는 멤버들은 우리가 같이 타고 있는 버스에서 내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에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정말 인간관계를 깨버리기가 싫다면 그 친구를 우리 버스에서 내리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면 그 순간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것이 전체 팀원들의 인간관계를 깨지지 않고 유지시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항상 우리 팀의 구성원들이 상호 간에 어떻게 기여와 협력을 하는지 이러한 상관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의논을 하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너가 기여는 잘하고 있는데 협력이 정말 안 되고 있어 라고 한다 그러면 네가 하는 일 외에 다른 친구들도 조금 더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우리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팀 구성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역할과 태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이 프로젝트와 이 프로젝트의 목표,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팀원들 스스로가 찾아내고 또는 팀 리더가 팀원들에게 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팀원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리더의 일하는 방법, 커뮤니케이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다면 프로젝트 초반에는 팀원 모두가 평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아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빠르게 조직 내에서 공유하고 활발하게 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데 더 많은 기여와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제부터는 목표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른 팀보다, 다른 조직보다 이 목표를 더 빨리 달성을 해서 더 빨리 결과물을 내거나 더 빨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우리 조직이 시장에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조직원들과의 협조가 활발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조직원 상호 간의 격려와 존중을 통해서 리더와 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라든지 불필요한 역량 소모가 일어나지 않게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팀 프로젝트 안에서 팀원 개개인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이 자기의 역량을 뽐내기 위해서 합류해서 같이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함으로 인해서 그 과실을, 결과를 모두 공유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을 팀의 리더와 팀원 모두가 항상 머릿속에서 지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위해서 팀빌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팀 조직에 필요한 멤버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팀워크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위해서 팀을 만들고 관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지, 어떠한 요소들을 우리가 더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팀은 우리가 흔히 임시 탐색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스타트업 조직은 아직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부족한지, 어떠한 것들을 더 찾아내야 하는지, 어떠한 부분을 더 검증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임시 탐색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곤 합니다. 스타트업과 회사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면 스타트업은 우리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객들이 갖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조직의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드는 아이템,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확정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직 우리가 고객을 만나서 고객들의 지갑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솔루션이 그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들 스스로 지갑을 열어서 우리에게 지불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분명치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한 고객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과연 적절한지 반드시 검증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거죠. 실패는 당연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와 도전을 통해서 시장 진입의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아직 100도 아니고 0도 아닌 겁니다. 스타트업 조직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문제일 수 있고 모든 것들이 해결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회사라는 형태의 조직은 이미 이 조직의 형태가 짜여져 있는 것이고 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야만 하는 과제가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확보한 고객들의 충성도를 계속 유지해야만 합니다. 고객이 이탈하는 순간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매출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이 회사에 속한 조직원들의 충성도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 회사에 속한 조직원들의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흔히 사회심리학적으로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직원 한 명의 실수가 이 조직 전체에
브랜드라든지 충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하나의 요인 때문에 이탈하기 시작한 고객들이 계속 확산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실패가 반복되면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회사라고 하는 조직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 경쟁 우위를 더 많이 확보를 하고 강화를 시키는 과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회사라고 하는 조직에서는 이 문제가 과연 문제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를 테스트를 해야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실험을 하는 순간 고객들은 이탈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회사라고 하는 것과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에서 규율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행위 모든 것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타트업을 한다 그러면 흔히 이 회사의 형태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시장에 진입하기도 전에 실패하는 스타트업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반면에 스타트업이 시장 진입에 성공을 하고 회사 형태로 나아갔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스타트업과 똑같은 조직, 스타트업과 똑같은 활동,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지키고 리스크를 줄임으로 인해서 고객들의 충성도를 확보하고 성장해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지, 팀을 만들고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파운데이션 단계가 필요할 거예요. 팀을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겠죠. 과연 이 비즈니스 모델이 맞는지, 그리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로 우리가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직 아니면 어떠한 네트워크, 어떠한 시스템이 필요한지를 경험해보는 단계를 지난다면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는 끊임없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장을 하는 데 필요한 게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이노베이션을, 끊임없는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지키고 리스크를 줄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조직이, 이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확보하고 운영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파운데이션 단계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러한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아이디어보다는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고객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이 프로블럼 솔루션 핏에 맞는 아이디어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행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팀이 이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조직으로서 그 시간 동안 그 목표를 완수할 때까지 이 조직을 유지하고 같이 행동할 수 있는 동기 요인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리더의 리더십이라고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팀을 만드는 리더는 시장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개발할 때까지 어떠한 기술, 어떠한 아이디어, 어떠한 관계, 어떠한 도움, 네트워크, 행동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팀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팀의 구성원들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동기 요소를 어떻게 찾아내서 제시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팀을 가지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 과연 시장에 적합한 것인지, 고객들이 진짜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문제인지, 이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이 방법론으로서 우리가 많이 학습하게 될 부분이 아마 커스터머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방법론이 될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경쟁자가 누군지, 시장에서 이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기존의 경쟁 제품은 무엇인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술적인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유용한 방법론을 제공해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문화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분위기, 트렌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조직 내의 문화가 정말 이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데 맞춰져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발전을 시켜야 우리 조직에, 우리 회사에, 우리 제품에 특징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게 경쟁력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회사, 우리 제품 브랜드의 가치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타트업 조직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찾아내서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해야 할 일들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지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게끔 팀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 스타트업 팀 리더의 역할이자 역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스타트업 조직이 회사 형태로 발전을 한다 그러면 끊임없는 성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에 진입을 해서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 조직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조직을 구성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크게 고려하는 것이,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만들어내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그거를 시장에서 팔고 마케팅을 하는 세일즈 측면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유통하는 조직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회사 내에서 조직화된 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걸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런 프로덕트 차원의 조직,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잘 팔고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조직, 그리고 그러한 판매와 생산의 역할들을 잘 관리하고 의사결정의 데이터들을 끊임없이 조직 내에서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관리 조직, 이러한 모든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이 조직이 시장에서 경쟁자와 경쟁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 팀이 회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생산부서와 판매부서와 관리부서와 또는 기획부서와 이 모든 팀 내의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만들어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내야만 우리가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팀 리더가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조직 내에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원맨 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뛰어난 스트라이커가 있어요. 이 스트라이커의 발에 공이 닿기만 하면, 이 선수가 공을 잡기만 하면 무조건 골을 넣는다고 해도, 문제는 뭐냐면 이 선수가 공을 잡지 못하면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골을 잘 넣는 선수가 공을 가질 수 있게끔 수비도 잘해야 되는 거고, 미드필더에서 전방으로 공이 잘 배달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맨팀, 리더가 모든 것들을 수행을 하고, 아니면 어떤 개발자가 모든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는 결코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우월한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조직 내의 모든 구성원, 모든 조직 단위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조직이 시장에서 생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직 내에서의 혁신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혁신은 생산 측면에서도 혁신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우리가 생산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구조, 스트럭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 스트럭처와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에
혁신이 계속 끊임없이 연구가 돼야 될 것이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 내부에서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부품을 조달을 해주는 협력업체, 이런 협력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혁신을 하면 협력업체도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우리 조직 내의 생산 시스템도 효율성이 높아지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일즈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파는 구조, 파는 방법, 파는 네트워크 전반에 있어서 혁신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우리가 경쟁을 하는 시장이 되겠죠. 이 시장의 구조와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행위 전체,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경쟁자라든지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아니면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서 혁신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조직 내부의 혁신일 겁니다. 우리 조직 내부에서 부서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업무를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구성원 상호 간에 조직 내의 네트워크에 있어서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보고 의논하고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가야 이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생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조직은 아직 시작조차 안 한 조직이라면 이 스타트업 조직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완료를 해서 회사의 형태가 된 순간부터 또 다른 시작점에 서게 됐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 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다시 검토해야 될, 다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스밸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끊임없는 여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구성원들이 먼 길을 함께 떠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팀원들을 잘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찾은 팀원들끼리 팀워크를 잘 형성을 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제가 화면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띄워놨는데, 스타트업 팀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회사의 형태로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스타트업 조직에 어울리는 조직이 있고 회사의 조직에 어울리는 조직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조직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팀 멤버가 있을 것이고, 회사의 형태가 되었을 때 시스템 내에서 활동을 할 때 더 뛰어난 역량을 갖는 팀 멤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준, 지금 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경쟁, 우리가 해야 할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각각의 팀 구성원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모든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다 틀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연하게 판단을 하고 유연하게 다시 팀 조직을 구성하고 변경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1인 기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화된 구조의 기업들은 어떻게 일들을 하고 있는지, 성장 단계의 기업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성숙 단계 이런 데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스타트업 팀에서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라인 역할을 하는 수직, 위에서 명령을 받아서 아래에서 일을 수행하는 이러한 라인 조직의 팀 구성이 있을 수 있고요. 의사결정자들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획실이라든지 아니면 이사회라든지 이런 스태프 역할이 구분이 되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성장 단계가 되게 되면 팀이 세분화가 돼야 됩니다. 중간관리자 역할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고요. 성숙 단계에 되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영진이 이 회사 내의 모든 일에 세부적으로 다 관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매뉴얼, 업무 시스템과 같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엔젤 투자라든지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외부 자본의 투자를 받게 되면 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사람들의 감시 통제가 같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도 팀 내의 전체적인 팀워크, 업무의 순서,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학습을 통해서 의논을 통해서 우리 팀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데스밸리로 가는 초입에 쓴 겁니다. 스타트업은 결코 대기업이라든지 기존의 기업들의 스몰 버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존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조직의 할 일 특징들이 있다면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조직이 가져야 될 할 일 특징이 또 틀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이 팀빌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명심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스타트업이 나아갈 길은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가 존재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빅패스트, 기존의 창업자들이, 기존의 선배 스타트업들이 나아갔던 길에서 무슨 일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를 학습을 해서 여러분이 그 실패한 부분을 딛지 않고 정상에 오를 때까지 가급적이면 빨리 선배들이 밟았던 길들을 다시 밟으면서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는, 빨리빨리 따라갈 수 있는, 빨리빨리 학습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스타트업 팀이 회사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조직의 팀빌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조직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들을 참조해서 좋은 팀을 만들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팀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